불편한 쪽에서 오히려 수익이 많이 난다는 말씀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올해 5월, 6월만 해도 모두 다 조방원이었습니다. 근데 조방원보다 반도체 2차전지 수익률이 훨씬 좋았죠.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발상 투자가 필요하다. 자, 그럼 그동안 좀 부진했던 코스닥에도 별이 들까요? 볕이. 코스닥 활성화 정책 뭐 나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코스닥 활성화 정책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제가 아무리 따져봐도 구체적인 정책들은 아직까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전부터 코스닥을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코스닥을 보면 반짝 쉬어가고 반짝 쉬어가고 반짝 쉬어가고 반짝 쉬어가고 반짝 쉬어가고 하다가 2년 내내 내려갔거든요. 코스닥 그동안 계절성이 항상 있었어요. 네. 연초에 되게 셌습니다. 1, 2월 달에 세게 올라가고 좀 길게 하면 3월 달, 좀 더 연장되면 한 6월 달까지도 강했다가 하반기에 무너지는 모습을 반복해 왔었는데 이번 2023년 하반기부터는 그냥 주장창 내려왔어요. 왜 그랬을까를 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긴 하겠지만 제가 주목해서 보는 부분은 예산입니다. 예산을 보시면 23년에는 산업정책 예산이 감익이었어요. 네. 특히 24년에는 난리도 아니었죠. R&D 예산이 사상 처음 감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처럼 못 올라갔고 25년에도 코스피보다 못한 모습들을 보여줬던 이유는 증익이었지만 전고점을 못 넘어섰죠. 근데 다행히 올해는 2026년은 R&D 예산이 19.4%, 산업정책 예산이 14.7%가 늘어요. 그래서 두 개 예산 모두 다 사상 최대 예산이 배정될 예정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좋은 동력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 8월부터 여러 가지 산업정책들을 공개하면서 AI, 첨단 소재, 기후에너지, 차세 정력망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놨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적재적소의 여러 가지 예산들이 들어가게 되면 시장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패턴을 본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1, 2월이 좋았고, 그리고 AI 미래기획수석이라고 하는 자리를 새로 만들 정도로 이재명 정부의 AI 산업에 대한 육성 정책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23년 이익 모멘텀 못했어요. 24년 코스피보다 못했습니다. 코스닥이. 근데 25년부터 26년, 27년 3년 연속 코스닥의 모멘텀이 좀 좋은 그림이라서 가격 갭을 메울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메울 수 있는 일이라고 하냐, 치고 못 가냐,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죠. 상반기에 반짝, 하반기에 밀리고, 상반기에 반짝, 하반기에 밀리는 그림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1, 2, 3월이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좋을 때예요. 특히 1, 2월 달은 코스피가 뭔 흐름을 보이든 코스닥은 셌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돼서 주요 산업들의, 주요 기업들의 여러 가지 유동성이나 자금력이 돌아가면서 치고 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12월 말 1월 초에 흔들릴 때마다 잘 모아가서 특히 대주주 요건을 피하려는 수급이 좀 코스닥이 좀 집중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잘 모아서 내년 1, 2, 3월 달에 잘 즐기시고 좀 어느 정도 올라왔다 싶으면 일부 정리하셔서 현금하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장님 코스피 경로를 보고 코스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계속 상반기 1분기 강조하시는데 하반기는 좀 불안한 건가요? 확인해야 될 게 좀 많을 것 같아요. 25년부터 시장이 쭉 올라온 데는 저희가 가장 기본적인 거에는 폴리시 믹스나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재정 확대와 금리나 통화정책 완화가 같이 들어온 구간이거든요. 이 폴리시 믹스 모멘텀이 강해질 때는 경기 회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정책이 강해지냐 약해지냐의 문제예요. 정책이 강해지면 에셋 인플레이션, 자산 가치들이 올라가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10월 달에 많이 나왔던 단어가 그거죠. Everything Rally. 금도 올라, 비트코인도 올라, 다 올란다 막 그랬죠. 그게 전형적인 에셋 인플레이션이에요.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게. 그런데 11월 달에는 금리나 기대가 후퇴하면서 좀 조정받았던 것처럼 정책에 대한 기대가 되게 중요한 변수인데 금리나가 언제까지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금리나 사이클이 내년 2026년 하반기까지 지속된다? 그러면 더 계속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고, 상반기에 끝난다? 그러면은 이게 좀 꺾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현재로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서 상반기를 굉장히 강조드리는 거고, 이제 5월 달에 신임 연준 의장이 와서 6월 달에 6월 FOMC를 주재하고 8월 달에 잭슨 미팅에서 향후 통화정책 방향성을 말해준 다음에 하반기 경로가 확실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반기가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저희는 하반기는 조금 확인해야 될 변수들이 좀 많다? 경계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은 경기가 턴어라운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경제지표가 안 좋게 되면 금리 인하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경기에 대한 저희는 걱정을 크게 하지 않는데, 문제는 이 파란색이 GDP 성장률이거든요. 미국 보시면 4분기를 저점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이 점이 뭐냐면은 유가 전망이에요. 저희 애널리스트가 전망한 건데, 저희 애널리스트는 유가가 내년 하반기에 좀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물가가 제대로 좀 안정이 될까라는 부분들도 있어서 내년 2026년 하반기에는 유가
물가 수준, 거기에 따른 물가 레벨, 거기에 따른 통화정책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즉 만약에 물가가 많이 안 올라서 유가도 많이 안 올라서 신임 연준 의장이 와서 우리 금리나 계속 할 거예요 라고 하면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물가 레벨 때문에 우리는 금리나 좀 자제될 때가 왔습니다. 많이 왔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라고 하면은 좀 박스권일 거고, 만약에 물가가 튀고 유가가 튀어서 금리 인하가 어려운 환경이면 좀 변동성이 있을 거고, 이 세 가지 경로 안에서 선택지가 있을 텐데 저희는 현실적으로는 지금 박스권 정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고, 연준 의장의 스탠스, 물가, 유가 흐름을 좀 더 지켜보자 라는 쪽으로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상반기 노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업종은 좀 어디가 될까요? 일단은 이 그림을 통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네. 일단은 저는 2025년, 그러니까 올해 9월, 10월 달 급등세가 26년 상반기 예고편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때는 뭔다 하더라도 정치 기대가 세게 들어왔고 실적 전망치가 막 날아가고 이러면서 굉장히 센 흐름을 보여줬잖아요. 네. 그게 26년 상반기 예고편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반도체 2차전지는 꼭 들고 하자. 저는 이게 주도주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수출주 중에선 자동차 조선, 성장주 중에서는 제약바이오 인터넷, 그리고 내수주는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쪽들을 좀 바라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있어서, 이런 쪽들이 아마 26년에는 시장을 끌어가지 않을까. 즉 반도체 2차전지가 시장을 끌어가고 좀 쉴 때쯤 수출주, 성장주 뭐 이런 데 튀었다가 좀 얘네들이 튀었다가 좀 쉴 때는 반도체와 2차전지가 끌어가고, 이런 상호 보완적인 작용들이 계속되면서 시장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상승 추세를 좀 강하게 끌어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주와 또 성장주가 고르게 섞여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AI 산업 수혜주는 없을까요? AI 산업 수혜주는 그동안 많이들 물어보죠. 코스피에서 AI 수혜주 찾아줘. N사, K사 할 말이 없었어요. 근데 젠슨왕과의 미팅 이후에, 그리고 젠슨왕이 GPU 공급을 결정을 하면서 한국도 이제 AI 수혜주가 돼 있구나, 수혜주가 돼 있구나 생각했는데, 여기 보시면 전자, 현대차, SK, 네이버한테 GPU를 공급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젠슨왕이 여기다 왜 공급할까? 남아돌아서는 아니죠, 절대. GPU가 남진 않아요. 모질라도 판인데 왜 줄까? 이유 없이 주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젠슨왕 같은 경우는 여기 피지컬 AI, 지금 AI 산업 트렌드에서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쪽을 좀 노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지능형 웹 에이전트에서 에이전틱 AI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를 넘어서야 장사를 해야 되겠죠, 젠슨왕 입장에서도. 그래서 피지컬 AI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어서, 여기 보시면은 전자, 현차, SK 뭐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전자는 반도체, 핸드폰, 가전, 현차는 자동차, 자율주행차, 로봇, SK는 반도체, 제약바이오, 이런 것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서, 저는 AI 수혜주가 뭐냐라고 하면은 피지컬 AI까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수출주로 분류되는 쪽들이 오히려, 그리고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쪽들이 오히려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젠슨왕이 또 해안을 좀 믿어본다면 반도체 2차전지가 9월, 10월 강의를 계속 들고 가야 하는 걸까요? 보통 센 종목들은 조금 조심하고 네. 싼 애들에서 좀 기회를 찾아보자는 네. 말씀드리고 있어요. 제가 25년 6월 초에 25년 하반기 전망을 하면서, 그때부터 저는 반도체와 2차전지가 투톱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되게 좀 여러 가지 이견들이 많았거든요. 네. 안 움직이는 반도체와 2차전지 왜 추천하냐, 뭐 이런 이유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조방환, 금융, 지주 뭐 난리였죠. 그렇죠. 근데 항상 그렇듯이 좋았던 쪽이 좀 쉬어가고 네. 나빴던 쪽이 올라가는 거죠. 지금 모두 다 반도체가 주도주다 하는데 6월달만 해도 그런 사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그림을 그려드린 건데, 요 그림 뭐냐면 상반기에 강했던 업종 탑5, 탑10, 상반기에 약했던 업종 탑5, 탑10이에요. 네. 강했던 애가 하반기까지 강했던 경우는 2020년 한번, 21년 마이너스 반전, 22년 마이너스 반전, 23년 마이너스 반전, 24년에 한번, 25년 올해도 마이너스 반전했어요. 6년 중에 2번 빼고 4번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하반기에 제일 좋았던 게 반도체하고 2차전지인데 계속 죽어야 될까? 어쩔 수 없습니다. 실적이 너무 좋아요. 자, 이거 보시면은 영업이익 개선 기여도인데, 이게 뭐냐면 25년 대비 26년 이익이 100이 늘어난다고, 코스피 전체 이익이 100이 늘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몇 프로를 차지하느냐인데, 반도체가 압도적으로 60% 넘게 차지합니다. 그리고 25년보다 기여도가 더 높아요. 이거 말은 무슨 말이냐? 실적 끌어가는 힘이 더 세졌다는 거예요. 2등이 2차전지. 그리고 3등 에너지 이렇게 쭉 있죠. 그리고 순이익 기준으로 봐도 또 반도체예요. 또 2차전지고. 그래서 반도체 2차전지는 26년 이익 개선 기여도 끌어가는 힘이 워낙 세기 때문에 하반기에 2달 반짝해서 강했다고 해서 버리고 갈 게 아니라 하반기까지, 2026년 상반기까지 끌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순이익과 영업이익 교집합을 보면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철강은 뭐 2차전지로 분류될 수 있으니까 요 세 업종이 영업이익도 순이익도 강해진 업종이
그리고 25년보다도 기여도가 더 높아져서 더 힘이 세질 수 있는 업종들이라서 꼭 들고 가고 꼭 관심 있게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2차전지와 자동차. 근데 2차전지 취소 네. 소식도 있고 불안하지 않나요? 요즘 주가 좀 다시 네. 조정받은 것 같던데. 좀 조정을 받고 좀 흔들리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뭐 나쁜 소식은 많이 반영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그림 보시면은 1차 상승 조정받고 2차 상승 또 조정받았는데 이번에 좀 센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번 등락이 있은 뒤에는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PBR은 1배 초반으로 내려갔고요. 선행 PBR은. 그리고 올해 1분기 실적, 26년 1분기 실적의 등락은 있겠지만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남아있어서 저희가 보기에는 단기 등락은 좀 비중 확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2차 전지를 보는 것은 자동차가 잘 팔려서 그런 건 아닙니다. 다 안 좋다는 거 알고 있어요. 캐즘 뭐 그러면서. 근데 중국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유럽 경기 좀 살아나고 미국 경기 좀 살아나면 굉장히 불안했던 수요에 대한 걱정들이 좀 톤다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 감산. 최근 리튬 가격 계속 오릅니다. 리튬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중국 감산으로 인한 소재주들이 좀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ESS 수요가 좀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11월에는 ESS 수출이 20% 넘게 올랐거든요. 이런 것들이 맞물리게 된다면 2차 전지는 좀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캐즘이나 큰 트렌드가 바뀐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등이에요, 반등. 근데 왜 세게 추천하냐? 과거 어마어마한 대대상을 했던 조선이나 화장품을 보면 큰 하락 이후 첫 번째 반등이 고점 대비 저점의 하락폭이 한 60-70%는 되돌렸거든요. 한번 각자 갖고 2차 전지 갖고 계시면은 사상 최고점이랑 올해 저점이랑 그 중간 가격이 어딘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소한 거기 이상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여기 세미나 다니면서 2차 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중간 가격 정도로 평단가를 낮춰놓으시면 충분히 수익을 내고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정도로 보고 있는데 수익률이 꽤 될 겁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지금 레벨에서 한 70-80%까지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염두에 두고 본다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2차전지 고점이 굉장히 높았었죠. 맞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앞서 말씀하신 업종 중 반전을 기대하는 업종은요? 좋은 쪽이 더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네. 많은 분들이 관심 갖지 않는 종목들 중에서 좀 올라올 수 있는 애들을 좀 찾아보고 네. 있는데 대표적으로 인터넷하고 제약바이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치주 대비 성장주가 드라마틱하게 튀었거든요. 근데 반도체하고 2차전지가 다 끌어갔어요. 이때도. 그럼 반대로 건강관리, 인터넷은 저조했거든요. 수익률이. 그런데 얘네들이 나빠서 저조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인터넷 이 계속 올라가요. 제약바이오 1분기 살짝 쉬지만 신고합니다. 밸류에이션 인터넷 PBR이 1.5배가 안 돼요. 그리고 건강관리도 과거 평균 대비 되게 낮은 밸류에이션 수준이고 저평가 업종 얘네 둘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싸고 그리고 이익도 괜찮은데 왜 못 올라갔을까를 봤더니 요 밑에 그림 보시면 돼요. 이게 빨간색이 제약바이오 업종이 코스피 대비 상대강도고 파란색이 소프트웨어의 코스피 대비 상대강도예요. 무슨 말이냐면 올라간다는 의미는 코스피도 잘 가는데 얘는 더 잘 간다. 내려간다는 얘기는 코스피 잘 가는데 얘가 빠지거나 코스피도 못 가는데 얘가 더 많이 밀리는 더 약한 그림이거든요. 보시면은 작년 하반기부터 좀 움직임직했어요. 올해 상반기에도 움직임직했는데 5월 저점으로 채권금리, 국내 채권금리가 튀어오르면서 이게 확 무너져 버렸거든요. 보시면은 상반기가 마이너스 0.5고 마이너스 0.73입니다. 채권금리 오르면 얘네들은 빠져요. 상대적으로 약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채권금리가 저희는 지금 고점권이라 보고 있거든요. 이게 좀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내년에는 상반기까지 저희는 3년물 국채금리가 2.6 정도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반전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반전을 기대할 수 있는 쪽에서는 성장주, 인터넷, 제약바이오를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터넷은 지금 몇 개월째 박스권이거든요. 지금 박스권 하단이고 200일 이동평균선에 다 와 있어서 저희는 계속적으로 지금 등락이 있을 때마다 사는 구간까지 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약바이오도 반짝하긴 했는데 좀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레벨에서 요 정도까지 내려오지만 않는다면 이게 깨지지만 않는다면 저희는 지금 사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서 인터넷하고 제약바이오는 지금 가격대에서부터 좀 모아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내년도에 대신증권에서 제시하는 2026년 탑픽은 뭐가 될까요? 10개 업종인데요. 제가 앞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부터 말씀드리면 반도체는 삼성전자고요. 쭉 가시면 제약바이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쭉 가시면 조선은 HD현대중공업, 자동차는 기아, 전기전자는 삼성전기, 인터넷은 카카오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 외에 방사는 현대로템, 지주는 두산, 화장품은 아모레퍼시픽, 증권은 한국금융지주예요. 업종 대표주 그리고 시장을 끌어갈 만한 업종 종목들 좀 리스트업 드렸는데
부분이었는데 전자랑 넥스랑 비슷하고 카카오랑 네이버랑 비슷하죠. 근데 지금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내년 실적만 놓고 본다면 전자랑 카카오가 좀 더 우위를 보일 수 있어서 좀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거 보여드리면 또 물어보시는 게 있더라고요. 금융주 왜 뺐어? 그렇네요. 네. 금융주가 없네요. 네, 증권 있습니다. 증권. 정책 수혜주로서는 저희는 지주사를 조금 더 좋게 보고 있고요. 네. 금융주를 투자하시고 싶다면 증권이 좀 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도 많고 배당도 잘 줄 거예요. 근데 시장이 더 치고 올라가려면 더 센 그림들이 나와야 되겠죠. 더 많은 거, 더 센 거. 근데 내년 실적을 봤을 때 은행, 특히 보험이 센 그림을 보여줄까라는 의구심이 있어서 일단은 탑픽에는 좀 제외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많이 안 좋거나 그런 게 아니라 코스피보다는 좀 덜 할 수 있다. 상승폭이 좀 덜 할 수 있다. 배당주로서 매력은 여전히 높다.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삼성전자랑 예를 들면 또 하이닉스는 상승 여력은 어느 정도까지 보시나요? 저희 애널리스트가 추정을 하는 것은 14만 원까지 보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 이상도 열려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13만 원까지도 열려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죠. 코스피 상단을 열어놓자. 상단을 열어놓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자랑 닉스 상단을 좀 열어놓으시면 좋겠다. 근데 탄력도적인 측면에서는 전자가 좀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주 친화 정책 발표도 할 수 있거든요.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이런 쪽들을 발표할 수 있어서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는 전자의 업사이드가 좀 더 클 수 있다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년 금융시장 전반의 흐름을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요. 이 그림은 저희가 생각하는 키 팩터들, 금융시장들 좀 말씀해 드리는 건데, 미국 경제는 부채 사이클, 특히 기업 쪽에서의 투자 부채 사이클이 좀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수익성 이슈가 계속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경기 측면에서 좀 좋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경제도 저희는 내수 부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그리고 투자가 확대되면 수출이 견조할 거고, 미국 수출이 안 좋았을 때도 다른 나라 수출이 좋았기 때문에 수출이 단단할 거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물가는 좀 3% 수준에서 안정이 되다가 하반기에 좀 업사이드가 있을 거라 보고 있고, 금리는 미국은 2번에서 3번, 한국은 1번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 상황만 보면, 내수 상황만 보면 금리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좀 안정되면 금리나 할 수 있고, 미국채 10년물은 3.5, 국고채는 2.4, 상반기 중에 도달할 수 있는 레벨이고, 달러 인덱스도 92, 원달러 정도 1350원, 코스피는 4000에서 5300, 그리고 글로벌적인 전반적으로 좋은데, 내년은 미국보다는 미국 이외의 지역들이 좀 더 우호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는 상반기까지는 좀 박스권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많이 올라가봐야 70달러? 그 이상 못 간다라고 보고 있는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좀 업사이드가 높아지면서 80달러까지 열려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정리해보면은, 제가 왜 하반기는 좀 조심하자는 말씀드리는 이유를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미국 경제는 1분기를 저점으로 턴어라운드하고 하반기는 좀 더 올라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물가는 안정되고, 그래서 금리나 그럼으로 인해서 채권금리가 낮아지고, 달러 인덱스 원달러율 낮아지고, 이런 흐름에 의해서 코스피가 굉장히 세고, 달러가 약세를 보일 때 미국 증시가 그렇게 세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미국보다는 한국이 좀 더 우위적으로 보일 수 있고, 다만 경기가 어느 정도 정상 궤도로 돌아오고 유가 상반율이 높아지는데, 물가가 계속 안정될까? 만약에 물가가 올라오기 시작한다면 채권금리나 달러가 더 내려가지 못할 것 같아요. 최소한 좀 반등하는 시도가 있어서, 그러면은 코스피나 미국 이외의 지역들이 좀 쉬어가고, 그때쯤 아마 미국이 턴어라운드 하면서 좀 업사이드를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경로들을 좀 눈여겨보신다면 상반기 중에 적극적으로 하고, 하반기는 물가, 유가, 그리고 채권금리, 달러 향배가 되게 중요하겠구나 라고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장 말씀 들어보면 내년 상반기 어쨌든 굉장히 좋게 보시는 건데, 어떤 것들이 터지면 이제 부장님 생각하는 전망과는 다르게 갈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금리 인하를 생각처럼 안 해준다든가, AI 버블이 터진다거나 이런 요소도 있을 것 같긴 한데. AI 버블로 터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상반기 중에 문제는 경기예요.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 갑자기 고용이 막 쇼크가 나왔다. 그러면 경기 침체 아니야? 막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또 보완해 줄 게 있죠. 금리 인하가 더 많아지고 재정 확대는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상반기를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경기가 안 좋아지면 계속적으로 정책 동력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폴리시 믹스, 그 힘을 기대하시면 될 것 같고, 하반기는 물가가 제일 불안해요. 물가 레벨에 따라서 이 큰 그림들을, 그러니까 25년부터 시작됐던 상승 추세가 깨져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는 경기, 하반기는 물가. 근데 상반기에는 경기가 안 좋아지면 정책 동력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등락은 있다 하더라도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거고, 하반기는 물가가 많이 높아지면 굉장히 불안정해질 거다. 그러면서 AI 버블에 대한 논란도 커질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엮여 있어서 가장 리스키한 팩터는 물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코스피가 올해 어느 정도 오른 거죠? 연간 수익률을 보면 70% 넘게 올랐죠. 예. 굉장히 좋았던 장인 건데 아마 부장님도 기사를 보셨을 텐데 어느 증권사에서 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데이터 보니까 개인 투자자 중 수익을 낸 사람이 한 67%? 근데 금액도 한 900만 원 평균 금액이 물론 더 많이 보신 분도 있겠지만 네. 그다음에 손실을 본 사람이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네. 33% 그리고 손실 금액도 한 700대던데 뭔가 개인 투자자들 이 좋은 장에서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훨씬 많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사실 뭐 5대5라면 근데 장이 엄청 좋아서 훨씬 많은 사람이 벌었어야 되는데 67이니까 생각보다 많이 높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큰 돈을 번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약간 개인 투자자들이 이 좋은 장에서도 돈을 못 번 이유는 뭘까요? 개인마다 투자 성향이나 스타일이 달라서 네.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에는 시장에서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쪽에 관심이 많으셨던 것들 같아요. 제가 제 지점이나 영업점 세미나를 가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안 좋은 쪽에서 말했던 것도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고 근데 불편한 쪽에서 오히려 수익이 많이 난다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올해 5월, 6월만 하더라도 반도체 2차전지 아무도 안 쳐다봤습니다. 거기서 큰 상승이 나왔고 작년 말, 24년 말만 하더라도 금융지주 아무도 안 쳐다봤어요. 그때 그러니까 올해 5월, 6월만 해도 모두 다 조방원이었습니다. 근데 조방원보다 반도체 2차전지 수익률이 훨씬 좋았죠. 그런 그림들이 나와서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발상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너무 좋다라고 하는 쪽에는 오히려 더 꼼꼼히 따져봐야 돼요. 좋아? 하자! 그게 아니라 좋아? 왜? 더 좋아져? 100이 올라왔는데 120을 갈 수 있어? 그만큼 힘이 있어? 계속 점검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2차전지가 더 간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실적주 드력이 더 세니까 반대로 아무도 관심 안 갖는 쪽에 이게 왜 이렇게 안 좋았지? 왜 이렇게 소외돼 있지? 왜 아무도 관심 없지? 왜 다 실망감에 젖어 있지? 그쪽에서 약간의 변화만 나와도 튀는 그림들이 나오거든요. 많은 분들이 2차전지 그러시는데 저점에서 잘 잡으셨으면 올해 80% 수익 났다가 20% 조정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는 쪽에 가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너무 뜨거운 데 가면은 화상 입어요. 그래서 너무 뜨거운 데는 한 발 비껴나서 보시고 좀 차가운 데는 온기가 돌만한 것들을 좀 옥석가리기를 해보시면은 좀 수익률이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내일 상반기까지는 바이 앤 홀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잘 지켜내시면은 큰 수익을 얻으실 수 있으니까 샀다 팔았다보다는 길게 끌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안 쳐다보고 있는 거 아까 마지막 언급해 주신 인터넷 제약바이오. 인터넷 제약바이오. 자, 부장님과 또 2026년 신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요. 저는 이강민 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